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재격도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증인 8명이 그날 나오게 됩니다. 법무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싹 뽑고 나머지는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 또한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심재철 징계위원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감찰 기록 왜곡한 검사로 채택되게 됩니다. 감찰 기록 왜곡 검사도 채택되게 됩니다. 심재철 징계위원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새로운 증언 반증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 향방을 가를 변수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런 게 문제겠습니까? 하늘이 파랗다를 하늘이 빨갛다로 만들 수 있는 징계위원들이 그러한 성향의 징계위원들이 모였는데 아무리 증인 아니라 이런 거 나온다는들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8명의 그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이 정계심에 미칠 중대한 그 변수로 떠오르기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그 징계 혐의 관련된 새로운 증거 반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입은 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한 징계위는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 본안 심의에 돌입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대신 징계위원회는 이날 2차 심의에 출석을 요구할 8명의 증인을 확정지었습니다. 증인 신문은 윤 총장과 이 법무부 측이 아닌 제3자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이날 징계위원회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같은 얘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중에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채택이 보류됐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회 직권으로 자기 편을 참 대단한 심재철입니다. 도대체 심재철이가 어떤 인간이기에 어떤 인물이기에 어떤 인성의 소유자이기에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언론은 심재철에 대해서 상당히 곱지 않은 인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좌파 매체를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 올린 사람은 또 이 검사라고 이정화 검사 그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심 국장 다음 징계위원회 증인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심 국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있자면 누구냐? 조국이 꼽아놓은 대못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그래서 사사건건이 대검 참모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을 보이지 않게 저격하고 보이게 저격하고 정말 아주 이런 캐릭터도 우리가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소설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오겠습니까? 역사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과거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죠. 사륙신이라든가 생육신이라든가 그 당시 조정과의 관계라든가 그때 정승들이 한 얘기라든가 간신들이 한 얘기라든가 이것이 다 누구누구란 게 다 사초에 기록이 다 되죠. 이번에 검찰의 문제는 사초에 기록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왜? 이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금 몇 개월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심재철 국장도
그 이름도 당당히 아마 역사에 남을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사륙신앙 뭐 성산문이니 무슨 박평년이니 뭐 하위진이 뭐 등등 이름 막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름들이 많이 거꾸로 이름들도 나오잖아요. 반역한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름이 하나 선택돼서 나오겠죠. 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증인은 유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중성 대검 수사정부 담당관, 이정화 검사 4명입니다. 반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활극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4명은 추 장관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해온 당사자들이니까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유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증언도 이 박영진 검사와 정진웅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윤 총장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각각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심재철 국장과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진술이 거기서 나오나 열심히 아마 쳐다볼 것 같은 15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입장은 지금까지 법무부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유 감찰관, 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윤 총장과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심의에서 이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무엇도 정황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 총장의 그 징계 여부,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이들 8명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그러나 이들은 또 짜고 다 짜 있습니다. 목표가 지점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증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저 증언을 뒤집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도 절차적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법을 지켜나가는 것 뿐이지 그는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감찰보고서 등 징계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도 양측의 대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정화 검사 폭로대로 감찰보고서의 왜곡이라든가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역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검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15일에 징계위원회에서 그 두 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대신한 분들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증인 8명의 입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